굴곡을 시킨다는 건 뭔가 이렇게 접힌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굴곡을 시키는 애들은 대부분 몸의 앞쪽에 있어요. 경추의 앞쪽에 붙은 애들이 경추뼈를 이렇게 굴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경추를 신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오늘은 비나토미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다면, 오늘은 우리 근육들을 크게 지도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건, 또 특히나 근육이라는 아이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라는 것을 어떤 한 근육만 보지 않고, 처음은 전체적인 큰 근육의 맵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번에 이제 인형을 만들었으면 그 인형의 전체적인 몸의 지도를 그린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처음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우리 굴곡과 신전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물론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굴곡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구부리는 거를 굴곡이라고 해요. 굴곡. 지금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린 거죠. 굴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플렉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면 팔꿈치. 항상 팔꿈치가 제일 보여지기 쉬워서 제일 많이 예를 들게 되네요. 자,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구부린 거를 굴곡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팔꿈치의 굴곡이고, 영어로는 엘보의 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부렸다가 피는 것을 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전은 영어로는 익스텐션. 그러니까 팔꿈치로 따졌을 때 엘보의 플렉션이 되는 거고, 엘보의 익스텐션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 목의 뼈는 경추잖아요. 그러면 경추에 요렇게 했을 때는 신전이 되는 거고요. 경추를 요렇게 구부리니까 굴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컬, 경추를 영어로 서비컬이라고 하죠. 서비컬의 플렉션과 서비컬의 익스텐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굴곡과 신전을 이야기하느냐? 굴곡은 보통은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쵸? 구부리는 동작을 하는 걸 굴곡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몸을 아까 경추를 예로 들었죠. 굴곡을 시킨다는 건 뭔가 이렇게 접힌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굴곡을 시키는 애들은 대부분 몸의 앞쪽에 있어요. 자, 여기를 보통 팔의 안쪽이라고 하고, 여기를 뒤쪽 아니면 뭐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안쪽에서 근육은 수축을 하는 작용을 통해서 뼈와 뼈 사이를 가깝게 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해서 굴곡을 시키기 때문에, 자, 팔꿈치를 굴곡시키는 굴곡근은 앞에 있게 되는 거겠죠. 똑같이, 자, 몸통, 경추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경추의 앞쪽에 붙은 애들이 경추뼈를 이렇게 굴곡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경추를 신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근육 하나를 놓고 경추의 굴곡근, 어떤 근육 하나를 놓고 경추의 신전근이라고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몸의 앞판에 붙은 놈들은 대부분 굴곡근에 포함이 돼요. 왜냐? 앞쪽에서 뭔가 가깝게 만들면 구부러지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뒤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신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전근에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경추의 굴곡근 앞에 있고요. 경추의 신전근 뒤에 있어요. 엘보의 굴곡근 앞에 있고요. 엘보의 신전근 뒤에 있어요. 자, 똑같이 우리 이렇게 몸통이라고 봤을 때 몸통을 구부리는 거, 이렇게 굴곡을 시킨다고 표현을 하죠. 자, 스파인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복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 앞에 있죠. 그러면 반대로 척추를 이렇게 신전시키는 거.
신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뒤에 허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척추 기립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쵸? 기립근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허벅지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고관절의 굴곡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뒤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쫙 펴진 거를 고관절의 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아이는 허벅지로 봤을 때 물론 장요근이 더 1번이지만 고관절 허벅지 앞쪽으로만 봤을 때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요 앞쪽에 있는 허벅지 앞. 우리 대퇴직근이라고 표현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리에 붙어서 허벅지 안쪽에 붙어 있는 장요근. 장요근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리옵소아즈는 엄밀히 말하면 앞쪽 근육은 아니지만 허벅지로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허벅지로 봤을 때 앞쪽에 붙은 아이는 고관절을 굴곡시켜준다면 고관절 이렇게 신전시켜주는 아이는 뒤쪽에 붙은 햄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고관절을 신전시켜주는 아이는 글루테우스 맥시머스가 1번이지만 허벅지로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앞에 붙은 아이들은 뭐다? 굴곡근, 플렉서 그룹에 속하고요. 몸의 뒤쪽에 붙은 아이들은 익스텐서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하나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릎이에요. 우리가 무릎까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무릎이 이렇게 뒤로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릎만 유일하게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으로만 봤을 때 이 무릎 부분을 익스텐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는 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플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뒤에 붙어 있어요. 니만 예외예요. 왜냐? 니까지 똑같은 움직임을 한다면 몸 전체가 그냥 다 동그랗게 말아지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만 유일하게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몸 전체가 앞으로 굴곡을 하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전체 다 수축을 하면 앞쪽에 있는 애들은 이완되고요. 뒤쪽에 있는 애들은 수축을 하면서 내 몸을 쫙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앞부분에 붙은 애들은 대부분 굴곡근, 플렉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붙은 아이들은 대부분 익스텐션 그룹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예를 들면 시험을 치실 때 찍기를 할 때 뭐를 굴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이면 그 중에 만약에 앞에 붙어 있는 애가 하나뿐이 없다. 몸의 앞면에 붙어 있는 애가. 그러면 걔를 딱 찍으면 되시겠죠. 아니면 또 반대로 신전시키는 아이는 누구인가 했을 때 뒤쪽에 붙은 아이가 딱 하나뿐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형을 보실 때도 사실은 이게 약간 포함이 되세요. 굴곡근 앞쪽에 붙은 애들이 지나치게 수축을 많이 한 체형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으시겠죠. 그리고 뒤쪽에 붙은 애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체형 같은 경우는 허리도 타이트해지시고 가슴도 위로 더 올라가서 그쵸? 몸 전체 뒷면이 굉장히 타이트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체형 자체를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앞에 붙은 아이냐 뒤에 붙은 아이냐를 통해서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 조금 제외시키시더라도 위쪽을 봤을 때 앞쪽에 붙은 애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뒤쪽에 붙은 애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쪽에 붙은 애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윗몸 일으키기라던가 뭐 컬업 같은 동작, 필라테스에선 티저라는 동작이 있고요. 요가에서는 나바사나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뒤쪽을 수축시켜서 운동을 시키는 동작들이 뭐 슈퍼맨이라든가 필라테스의 스완이라든가 요가의 부장가 같은 동작들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동작이 더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근육이 더 일을 열심히 더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좋은데요. 둘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때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애가 일을 할 때 앞쪽에는 충분히 이완이 돼줘야 돼요. 무조건 힘이 없어서 내가 못 가는 게 아니고요. 한쪽 아이는 이완을 해줘야 되고 한쪽 아이는 수축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근육의 원리고요. 단지 근육 한 명뿐이 아니고 근막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해당이 되시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앞쪽에 안녕하세요.
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티저 동작들을 했을 때 앞쪽에가 일을 제대로 많이 못하면 올라오기 힘들겠죠. 반대로 뒤쪽에가 늘어나주지 못하면 또 올라오기 힘들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요가를 배울 때 우리 요가를 할 때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걸 전구리라고 하고 뒤로 이렇게 하는 거를 후구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전구리 잘 되는 사람은 후구리 잘 안 된다. 후구리 잘 되는 사람은 전구리 잘 안 된다. 라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 몸을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그게 아니고 결국은 코코를 안고 났더니 털이 많이 묻네요. 결국은 우리 몸 앞 뒷면에 불균형인 거예요. 내가 앞쪽에가 더 현재 강하게 수축하는 힘이 강하고 뒤쪽의 아이는 수축하는 힘이 적을 때 앞부분에 힘을 쓰는 게 훨씬 편하게 되시는 거고요. 뒤쪽의 아이가 지나치게 타이트하거나 단축이 되거나 평상시에 내가 늘 긴장시키는 자세로 있을 때 뒤쪽의 아이를 쓰는 게 더 수월하고 앞쪽의 아이는 항상 이완되어 있는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를 다 똑같이 잘할 수 있어야지 바르고 좋은 몸인 거예요. 하나만 더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내 몸에 앞판과 뒷판에 불균형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 하나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앞쪽에 아이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가를 자꾸 체킹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몸에서는 접는 거 이렇게 구부리는 걸 굴곡이라고 하고 굴곡은 뭐라고 표현해요? 플렉션이라고 표현하고요. 피는 것은 신전 그리고 영어로는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하고요. 근육의 지도로 따졌을 때 몸의 앞면에 붙은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뒷면에 붙은 아이들은 대부분 우리 몸을 신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조금 더 간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굴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 중에 가장 제일 앞면에 있는 아이, 복근이 되겠죠. 복근은 스파인, 척추를 플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척추를 이렇게 구부려주는 역할. 그래서 복근이 이렇게 수축을 시켰을 때 내 몸이 구부러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복근이 약하신 분들이 뱃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얘가 허리가 뒤에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일을 항상 많이 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복부는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평상시에도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일은 얘가 다 하니까 늘 조금 허리가 아프시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붙으시거나 아니면 뱃살이 많이 찌시는 그런 체형이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굴곡근 중에 가장 앞에 중앙에 붙어있는 아이 그 아이는 스파인을 플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제일 유명한 애가 식스팩이죠. 식스팩은 복직근을 얘기하는 거고 복직근 같은 경우는 영어로 렉투스 앱도마이너스 역시 발음은 구글 한 번 더. 자, 그러면 앞에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퓨빅본 바로 위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얘가 수축을 쫙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직근이 앞에 제일 앞면에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위치한 아이는 얘 혼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옆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스팩으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 옆쪽에 붙은 아이는 복사근이 있어요. 이렇게 빗살 모양으로 생긴 복사근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애는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바깥쪽이니까 외복사근이 있고요. 또 안쪽에 붙어있는 외복사근보다 한 칸 더 안에 붙어 있어요. 걔는 이렇게 내복사근이 되는 거예요.
거고, 그리고 그 맨 안에 가장 중요한 복행근이란 아이가 우리 코르셋처럼 챔피언 벨트처럼 이렇게 허리에 띠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헬스장 가보면 여기 벨트를 이렇게 차고요. 막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드시는 그런 분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지금 복행근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복행근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렇게 벨트를 꽉 참으로 인해서 내 몸의 가운데 코르셋을 꽉 잡아놓고 그 다음 역기를 들어 올리는 건 다른 근육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만큼 복행근은 가장 안쪽에 붙어서 우리 몸을 중심을 허리 벨트처럼 쫙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근의 사형제 같은 경우는 복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이 있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앞면에 붙어서, 물론 복행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지만 앞면에 붙어서 내 몸 척추 스파인을 플렉션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행근은 사실 그 역할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행근 같은 경우는 몸의 가운데서 복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복행근은 따로 복행근을 다룰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몸의 굴곡근, 전체적인 그냥 지도를 생각했을 때 굴곡근을 생각했을 때 앞쪽에서 몸을 굴곡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쪽에 허리에 있는 아이들, 척추 우리 기립근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죠. 기립근 같은 경우는 스파인을 익스텐션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근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척추 기립근이 그냥 척추 기립근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기립근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기립근은 척추 기립근 딱 한 명. 복직근처럼 복직근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척추 기립근이라는 큰 이름 안에 여러 아이들이 속해 있어요. 가장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장늑근이 제일 바깥쪽에 있고요. 최장근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극근이라고 스피날리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 안에서도 또 얘가 허리 쪽에 붙어 있느냐, 등 쪽에 붙어 있느냐, 목 쪽에 붙어 있느냐로 또 나눠져요. 이 척추 기립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들이 복합돼서 있다는 거, 그거까지만 오늘은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서 굴곡시켜준다면 뒤쪽에서 신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직근과 복사근은 앞에서 굴곡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가장 안쪽에 있는 복행근은 복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통해서 가장 안쪽에 중심을 토대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면 뒤쪽에 기립근도 기립근 가장 안쪽에 다혈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다혈근이 척추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어 근육들, 그 두 아이는 코어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이가 단단하게 안에서 기둥이 딱 되어주고 바깥에 기립근과 복근들의 움직임을 끌고 와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몸을 사용할 수 있으신 건데 그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 복행근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복근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똑같이 기립근은 굉장히 강하신데 안쪽 다혈근이 기립근만큼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봤을 때 척추 기립근이 굉장히 빵빵하신데도 예를 들면 디스크가 있으시거나 몸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안에 결국 코어 근육들이 제대로 지지를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크고 멋있고 화려한 움직임보다 아니면 강한 힘 파워보다 안쪽에 중심이 되어주는 기둥과 벽면 그리고 토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 그 위에서 뭐든지 위러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집중을 하셔서 우리 근육은 대부분이 큰 움직임을 내는 아이가 있으면 안쪽의 자세나 흔히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애들이 딱 복행근과 다혈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안정성을 먼저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리고 큰 움직임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안정성을 먼저 잡아주고 난 뒤에 큰 움직임이 따라와 주셔야지 다치지 않고 우리가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근육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도 그거를 모를 때 근육학을 공부하지 않고 아나토미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는 이 동작이 왜 안 될까? 나는 왜 제가 힘도 없고요. 전 유연하지도 못했어요. 보통 유연하신 분들이 힘이 없고요.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유연함이 떨어지세요. 근데 전 둘 다 없으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육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뭐 많은 공부를 아직 하신 분들이 아니겠죠. 요거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앞으로 토대로 더 많이 발전을 해 나가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내 몸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몸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을 자꾸 해보시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굴곡근과 신전근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몸의 앞면과 뒷면에서 내 몸을 굴곡시켜주고 신전시켜주는 역할. 그거는 앞쪽에 복근의 사형제. 엄밀히 따지면 삼형제가 하는 역할이지만요. 사형제와 그리고 뒤쪽에 기립근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관절을 이렇게 외전시키는 거, 외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요 외측에 붙어서 당겨주니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1번이 바로 중둔근이에요. 그리고 허벅지를 이렇게 모으는 게 안쪽에 있는 내전근, 어덕터 그룹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